한상혁의 수익펀치 유한타증권 파이낸서브 강남점 한상혁 과장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 가는 종목 하나, 그다음에 약간 눌려있는 종목 한 종목, 두 종목으로 수익 펀치를 알리는 시간인데요. 오늘 어떤 종목인지 화면으로 제가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 추격주는요. 건설 업황 호황에 따라서 주목해 볼 만한 금호건설이고요. 눌림 주식은 배터리 밸류체인에서 고속 성장 기대가 있는 솔루스 첨단 소재입니다. 건설주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죠. 근데 금호건설은 얼마 전에 지난주였나요? 전 경영진의 관련된 얘기 때문에 조금 사실 노이즈가 있었는데 그런 거는 크게 영향을 안 받는군요. 금호건설부터 봐주십시오. 네, 일단은 지난주에 있었던 전 아시아나그룹, 금호 아시아나그룹 회장에 대한 그런 노이즈는 이미 그 횡령과 배임과 관련돼서는 문제가 없다라고 결론이 났기 때문에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격주로 금호건설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현재 정부가 주도하면서 진행 중인 수도권 주택 공급에서 확고한 지위를 좀 차지하고 있고 장기 성장의 열쇠로 볼 수 있는 상기 신도시 공급에도 직접적인 수혜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건설주 중에서는 일단은 탑픽으로 좀 생각을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건설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치 상황이라든지 계절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 대표적인 업종이라고 좀 할 수가 있는데요.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이후에 재건축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데다가 한 10개월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 역시 건설업종에 기대감을 좀 불러일으키는 요소라고 좀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통상 대선 3분기 이전 시점부터는 건설 수주가 급증하는 흐름이 좀 나타나는 통계도 있습니다. 금호건설 말씀드리는 이유는 일단 매우 쌉니다. 현재 주가 수준은 올해 PER 기준으로 5배가 채 되지가 않고요. 또한 금호건설은 공공건설 부문에서 최고의 경쟁력을 지닌 업체로 정평이 나 있는 업체거든요. 현재 사업 구조에서도 잘 드러나는 부분인데 작년에 매출 비중을 보게 된다라고 하면 건축이 31%, 토목이 한 32%, 주택이 한 36% 정도 돼요. 즉 공공공사가 대부분인 토목과 건축이 전체의 63%를 차지하기 때문에 공공 부문 매출이 높다라는 것은 실적에 대한 안정성이 그만큼 좋다라는 얘기가 될 것 같고요. 작년 말 기준으로 수주 잔고가 약 7조 5천억 가량 되는데 이는 연 매출의 4배에 해당할 정도로 많은 수주 잔고입니다. 이렇게 눈여겨볼 부분은 수주 잔고의 구성주에서 주택이 한 60% 정도 된다는 점이거든요. 이는 공공 부문의 안정적인 매출 흐름이라든지 그 주택 중심의 성장세가 본격화될 것임을 좀 짐작할 수 있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건설주를 보실 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수주 잔고가 실제 분양으로 이어지는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금호건설 같은 경우에는 2020년 4,170세대에 이어서 올해는 7,831세대가 분양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신규 분양 규모가 단계적으로 레벨업이 되고 있다는 부분이 증명이 될 것 같고요. 풍부한 수주 잔고로 최소 3년 이상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고속 성장하는 게 눈에 보이고 정부의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에 직접적인 수혜가 된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좀 시간이 좀 걸릴 수는 있겠으나 아시아나항공 매각이 완료가 된다라고 하면 보유 지분 매각을 통해서 현재 시가총액 수준의 현금 확보가 가능케 한다는 점을 봤을 때 충분히 우리가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로 15,000원 바라보도록 하고요. 순저가는 1,200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추격 종목으로 그 건설주 가운데 금호건설 말씀을 해주셨고요. 눌림 종목은 솔루스 첨단 소재입니다. 네, 일단은 2차 전지 관련 동박을 생산하는 업체죠. 최근에 외국계에서 한국 배터리셀 업체들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보게 된다라고 하면 배터리셀 업체들이 시장 점유율을 늘리기 위해서 경쟁이 가열되면서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다라는 부분인데 배터리셀 업체들보다는 전기차 OEM 업체들의 매력이 더 크다라는 게 그들의 주장입니다. 과연 근데 실제로 그럴까요? 우선 완성차 업체들한테는 의미 있는 배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셀 업체는 전 세계적으로 매우 한정적입니다. 일본의 파나소닉, 중국의 CATL, 그리고 한국의 배터리 3사들, 이들 5개 업체들이 의미 있는 생산량을 기록을 하고 있고 상당한 진입 장벽이 있는 시장이고요. 반면에 전기차 OEM 업체들을 보게 된다라고 하면 미국에서는 이제 테슬라 이후에 리비안이라든지 루시드 모터스, 피스커, 카누, 카루마 등 전통
전통적인 완성차 회사들 외에도 신생 전기차 업체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거든요. 이는 배터리를 수급을 받는다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내연기관차보다 수월하게 자동차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과연 어디가 더 진입장벽이 높은 시장인지 명확하게 답이 나온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한국의 배터리 3사의 강력한 해자가 한국 소재 업체들로 물량 낙수 효과로 이어지고 있고, 이것이 소재 업체들의 실적 성장 및 추가 증설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선순환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솔루스 첨단 소재 역시도 전방 수요의 성장 속에서 가파른 증설에 따른 시장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상승될 전망인데요. 가장 중요한 투자 포인트로는 유럽 내에 유일한 배터리용 동박 공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되겠죠. 올 상반기까지 4개의 라인이 순차적으로 돌아갈 것이고, 하반기에는 추가적으로 4개의 라인이 더 돌아가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3분기부터는 관련 매출이 의미 있게 증가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경쟁 업체들이 유럽 시장에 진출하는 것이 빨라야 2024년 이후가 될 것이기 때문에 유럽 전기차 시장을 선점한 소재 업체라고 할 수가 좀 있겠습니다. 또한 솔루스 첨단 소재는 최근 가장 가파른 성장이 기대되는 미국의 전기차 시장 진출 계획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 유럽 전기차 시장 개화의 수혜가 동시에 예상이 되는 부분이고요. 동사는 그리고 동박 사업만 하는 것은 아니죠. OLED 소재 산업도 영위하고 있는데 중국에서 공장을 신설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고객사를 확보할 예정이고, 대면적 디스플레이형 소재도 신규로 공급할 예정이어서 지속 성장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다른 경쟁 업체들과 비교해보면 약 1조 원의 사업 가치를 인정을 받고 있고요. 동사의 시가총액이 1조 5천억 원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아직은 2차 전지 동박 사업에 대한 가치가 제대로 평가 못 받는다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향후적으로 기업 가치 향상이 좀 예상이 되는 부분이 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6만 원 한번 잡아보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44,000원 설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금호건설 솔루스 첨단 소재 봤고요. 지난번 말씀하신 종목들 잠깐 좀 리뷰할까요? 제테마하고 삼양홀딩스인데요. 흐름들이 괜찮은 걸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잠깐 좀, 제테마 같은 경우는 오늘 5% 상승이고요. 네. 삼양홀딩스도 5% 상승이네요. 잠깐 리뷰해 주십시오. 네, 제테마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상승의 추세적인 흐름이 전혀 훼손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하반기로 갈수록 우리가 뷰티라든지 백신의 접종 속도가 올라가면서 그리고 필러라든지 보톡스와 같은 뷰티에 관한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기 때문에 아마 하반기는 오히려 더 좋은 모습을 좀 기대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삼양홀딩스는 제가 눌림주로 좀 공략을 해드렸던 부분인데 다행히 하락 추세는 좀 멈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역시도 화학 쪽에 삼양 이노캠의 실적이 굉장히 올해 기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삼양홀딩스 역시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종목 점검을 해봤고요. 오늘 종목까지 살펴봤습니다. 한상혁의 수익펀치, 유한타증권 파이낸스허브 강남점 한상혁 과장님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수 한번 체크할게요. 코스피 11포인트 올라서 3,233. 코스닥은 조금 늘려서 코스닥이 조금 처지는 모양새를 계속 나타내고 있어서 코스닥 투자자들이 조금 답답한 그런 흐름입니다. 시장공감10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